정무수석의 발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그 하이라이트답게요. 청와대와 국회, 우리나라 최고기관의 만남에서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면으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그러십니까? 네, 과거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국방력이 겁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했죠.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잠시 정당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우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기다가. 나경원 원내대표나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서로 날이 서 있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경원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예. 누가 여기서 좀 과하게 한 겁니까? 예. 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의 일을, 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의 일을,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의 일을 하면 되는데 저 3명 중에서 정무수석은 많이 네.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야당 의원은 본인의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자기 답변을 충분히 한 겁니다. 네. 자기 입장에서,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자리에서 과연 정무수석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의문점이 있죠. 왜 본인의 질의 시간도 아닌데, 본인에 대한 질의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무수석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대야협상창구입니다. 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끼어들어서 두 양면을 이렇게 조율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가 네. 오히려 더 자리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더 일으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의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삼선 의원이다 보니 국가안보실장이 좀 이렇게 애처롭게 보였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잘 항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그리고 적어도 정무수석의 역할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중요한 부분은 오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화를 낸 것 같은데 오기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지금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동문서답처럼 국가안보실장이 뭐 과거 정부보다 나아졌다, 튼튼해졌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오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무수석이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준봉 교수님께 네. 좀 여쭤볼까요? 원래 강기정 수석이 좀 핏대를 자주 올리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2010년 12월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네. 사실 그때 이제 여야가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성애 전 한나라당 의원하고 강기정 의원이 네. 사실은 이제 좀 주먹다짐까지 하는 일도 있었는데 성격이 약간 좀 이제 본인이 불의를 못 참고 본인의 네. 생각이 이렇게 몸으로 먼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장면도 네.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특히 어거지로 우기지 마세요. 이 말에 좀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저렇게 나선 건데 어쨌든 뭐 저는 강기정 수석이 그냥 조금 더 참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들이 발언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데 어거지로 우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네. 너무 과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뭐 예를 네.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뭐 안보실장도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네.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야당 원내대표하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이면 서로 이제 어려울 때 전화해야 되는 정말 뒤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가는 관계인데 정말 신뢰를 의도가 많이, 있었던 걸까요, 네, 어제? 신뢰를 많이 쌓고 꽤 친해야 되는 사이인데 네. 저렇게 국감장에서 특히 야당 원내대표가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모습 전 정말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저거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고요. 저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고 저것은 강기정 수석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네. 저렇게 강기정 수석의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요, 아까 우리 이경환 이경환 부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잘 얘기하셨듯이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네. 본인이 지지층들에게 어떤 환심을 샀고 그다음에 공천권자에게 좀 어필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는요, 검찰에 조국 장관 수사, 좀 적당히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전화하고 압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야 관계를 잘 풀릴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수석의 저런 행동은 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뭔가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요?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속내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뭐 정치를 3선 정도 하신 분이고 청와대 네. 정무수석이면 다양한 정책 판단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게 상황적인 판단들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정책 판단의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국회에 나가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저렇게 하는 행동은 네.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말미에 사과는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 여야 청와대가 상당히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들이 거의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좋다. 논방할 수 공방할 수 있다. 그래도 네. 품격은 지켜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품격을 지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전 또 역으로 따지면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어거지를 우기지 마라. 지금 뉴스에서 가장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팩트체크라는 겁니다. 네.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전선동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진짜 우리 안보가 어려운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와서 여당 원내대표가 북한이 쏘는 것 같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어거지를 부리냐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네. 전 이 방식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께서 소위 적어도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이 논방 자체가 그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노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무수석을 대신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앞에 아니면 야당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감장을 보면은요, 일명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국감 현장에 울려 퍼졌던 그 장소에서의 또 한 번의 버럭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제도 속에 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씀을 말 힘들게 하지 드렸습니다.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을 제대로 하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지금- 하자는 겁니까? 또 싸우자는 아니 겁니까? 우리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아니,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갑자기 왜 문재인 대통령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질문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소장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되게 과민부안응을 보여요. 저는 노영민 실장의 저런 모습을 보고 옛날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되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저런 야당 의원들이 지적에 대해서 아니 뭐가 잘못된 것이냐. 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무오류의 무슨 성군도 아니고 당연히 비판할 수가 있고요. 단어의 부적절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으로 저렇게 다시 되물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 청와대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 저런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수석의 저런 오만한 모습이 결국에는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켜 왔고 앞으로의 전국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준봉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노영민 실장의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 자리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인용하면 쭉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닮아가냐고 그런 표현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노영민 실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거나 노영민 실장의 발언에서 비판하고 싶으면 그것만 비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제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벗어나서 정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 비판하려고 했던 내용에 집중하면 사실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닮아가느냐 이런 표현을 쓸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상대방을 또 감정적으로 이끌어들여서 논쟁이 되고 정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비꼬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닮아가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쓸데없이 정쟁으로 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굳이 쓰지 않고도 충분히 저는 본인의 생각,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환 부대변인. 예, 글쎄요. 그 문재인 닮아간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조국 사태 거치는 과정에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송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송구라는 표현 속에는 분열에 대한, 국민 분열에 대한 송구스러움만 이야기했지 본인이 스스로 조국 임명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만 송구하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이 한쪽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똑같은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야당의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본인의 이야기만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닮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오히려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만 나오면 과민 반응하는 것.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태도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똑같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여야 모든, 그러니까 진보 보수 모든 분에게 송구하다고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경환 부대변인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진보 진영에만 송구하다고 표현했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본인이 어쨌든 발언을 통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저는 모든 국민을 향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물론 100% 그걸 다 뭐 인정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대통령이 그건 잘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사태까지 저는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모든 국민을 향해 송구했다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좀 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조국 임명을 사태를 이렇게 이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감이다. 이 정도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악유가 논쟁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애매하게 꼭 국민 분열에 대한 송구스럽다. 이렇게만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제대로 송구스러운 표현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논쟁도 안 생길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내지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일방 당사자 이야기만 듣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좀 야당의 바람인 것 같고요. 전 적어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반성과 사과를 했을 때 소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국가에서의 국론 분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공정의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한다면 또 어떤 공정으로 할 거라고 하는 논쟁을 좀 벌였는 생각이 야당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그런 예를 들어 인사 실패에 대해서 이런 책임자를 말해 공방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이 비판 대상에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요, 야당이요, 애니메이션으로 애든 펜치핀 대통령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상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렇게 공격하는 건 전 적어도 예를 들면 더 좋은 말을 통해서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다 저런 논쟁들이 소위 여야 간의 공방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품격 있는 대화를 서로 하는 게 좋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국민들은 이제 민생의 갈 길이 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시나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